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동영상은 돌발성 난청에 대한 것입니다. 갑자기 귀가 안 들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최신 치료법과 고압산소 치료의 최신 지경까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회복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돌발신경성 난청, 갑자기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당황스럽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돌발신경성 난청의 치료에 대해서 이비인후과 양영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하고요. 교수님, 돌발신경성 난청은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고 치료도 힘든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우선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돌발성 난청은 네. 가장 중요한 치료는 스테로이드 치료입니다. 네. 이게 신경계가 문제가 있을 때 보통 저희가 다른 신경계도 스테로이드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포용량으로 네. 저희가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스테로이드를 고막 내로 직접 주사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가 좋은가요? 네,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요. 네. 몸 안에 넣는 시스테믹하게 먹거나 주사로 맞는 게 첫 번째. 몸으로 전체를 퍼뜨리는 네. 방법. 네. 그리고 그러면서 보조적으로 인트라팀파닉 인젝이라 해가지고 고막 내 귀주사, 네. 흔히 말하는 귀주사를 놓는 게 두 번째 방법인데 이거 같이 진행합니다. 네, 뭐 이것저것 따질 상황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이 치료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그리고 나서 이게 이유가 좋지가 않아요. 네, 굉장히 치료가 힘들죠. 네. 실제로 저희가 환자들이 왔을 때는 3분의 1은 치료가 되고요. 네. 3분의 1 정도는 조금 좋아지시고요. 네. 근데 3분의 1은 반응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네. 저희한테 오는 환자들 중에 처음에 청력이 아예 안 들리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 경우는 실제로 보면 3분의 1이 치료가 되는 게 아니고 10명에 1명 정도밖에 스테로이드만 써서는 치료가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뭐 환자를 대하기가 저희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이유를 알고 있는데 네. 계속 치료를 이렇게 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다고 귀가 안 들리는데 치료를 포기할 사람도 없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면서요,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해봅니다. 마그네슘을 써보고요, 덱스트란이란 혈장을 늘려줘서 혈류를 늘려줘 보이는 치료도 쓰고요. 뭐 갖가지 방법을 다 써보는데요. 최근에 알려진 그 효과가 증명된 치료, 스테로이드 외에 거의 유일한 효과가 증명된 치료는 하이퍼바릭 옥시전 세라피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고압산소 치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 뭐 바이러스나 감염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게 허혈성, 그러니까 귀, 달팽이관으로 가는 그 혈류가 이렇게 잘 뿜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잘 가지 못해서 생긴다라는 그 이론에 근거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혈장 주사, 덱스트란 같은 것도 센 압력으로 밀려 넣어주는 거고요. 고압산소 같은 경우도 산소를 혈관에 실어서 확 밀어 넣어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고압산소의 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려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병원들마다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압산소 치료 장비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압산소 치료가 장비가 있긴 한데요. 이 장비가 원래는 일산화탄소 중독증, 뭐 잠수병, 뭐 이런 그 사람들 치료하기 위한 장비여서요. 장비가 환자들한테 별로 프렌들리하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실제로 잘 치료를 못 하시는데요. 저희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 보내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죠. 그래서 진짜로 치료를 많이 해보신 분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분야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돌발성 난청은 이비인후과에서 진단하고 치료 계획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의뢰된 그 고압산소 치료 부분만 담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와서 돌발난성을 치료해 주세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다 치료하고
고압산소를 뭐 처음에 하든지 아니면 다른 치료하고 병용을 하든지 그거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몫인데 저희가 해보면 실제 논문으로도 그렇고요. 최근에 2019년 된 업데이트 가이드라인을 보면 처음 고압산소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2주 이내에 시행해라. 그리고 만약에 다른 치료를 했는데 실패했거나 병용해서 할 경우에는 무조건 한 달 이내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에 막 2개월, 3개월 혹은 6개월 된 환자들이 와요. 이때 참 난감해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답답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보험이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큰 비용이 안 듭니다. 근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기회에 말씀드린 나라에서 보험을 다 급여가 되는데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대학병원 가서 양희철 교수님 같이 좀 이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지견이 있으시고 이렇게 서포트 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좋은데 뭐 그게 뭔지 모른다거나 그런 기계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거나 이게 굉장히 고가의 기계여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죠. 그래서 제 경험상은 젊은 사람일수록 그리고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한 달 이내 환자들은 상당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만성질환인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청력도 전혀 안 들리는 부분보다는 한쪽만, 양쪽 다 안 들리는 것보다 한쪽만 조금 떨어진 분들, 이런 분들은 잘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최근에 같은 병원에 계시는 이제 김홍찬 교수님이 포럼에서 발표하신 내용도 봤고 실제 자료도 봤는데 굉장히 증거가 있고 효율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고압산소 치료는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는 항상 병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원장님이 말씀하실 때도 첫 2주 내에 하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요. 이 환자들을 이유를 보면요. 청력이 한 달 이내에 좋아져야 사실은 대부분 좋아지십니다. 딱 골든 타임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처음에 온 힘을 집중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고 하면 그럼 무조건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기에는 이제 기계의 접근도, 그 다음에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 모른다거나 또 비싸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싸지도 않지만 이것저것 가리지 말아야 될 상황이기도 한데 제가 돌발성 난청 환자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셔요. 아주 절박함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기대감이 있고 실제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정말 고맙다고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설명드리고요. 돌발성 난청 환자는 무조건 처음에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통해서 가시고요. 가셔서 치료 의뢰서와 청력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동봉해서 이제 이 고압산소 치료기를 가지고 있는 병원을 가시면 보험 혜택을 받아서 치료를 한 2주 정도 진행할 수 있고요. 한 번 1회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데 뭐 한 5만 원 근처 정도의 보험료만 지불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한 2주까지는 확실하게 보험이 되고 만약에 증상이 좀 좋아지거나 하면 그 이후에 여벌의 치료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 기준도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2주까지는 한 5만 원 수준의 치료를 아주 잘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요. 굉장한 효과가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찾아와서 치료받기를 권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돌발성 난청의 치료법에 대해서 업데이트된 내용과 함께 전대병원 이비인후과 양희철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